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이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후 급반등, 지지율 급반등까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민이 제외가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원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정치 현안부터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가장 오늘 이슈가 컸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아주 급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전격 사퇴 후에 30%까지 넘은 그런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야권에서는 윤풍이 드디어 이제 불어닥쳤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 별의 순간을 잘 잡았다. 김종인 위원장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여권은 당 분위기 어떤지 좀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여권에서 의외로 긴장하기보다는 이렇게 차분하고 신중합니다. 이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저희들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품일 가능성이?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리더십만으로는 되지 않고 외교, 안보, 경제 다양한 능력을 가진 국민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20%대까지 있다가 또 한 자릿수로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적 검증 과정이 또 다른 검증 과정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대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고건 총장이라든가 또는 박찬종 씨 등 여러 가지 국민적 검증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인가 아닌가를 결정이 날 거다.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 효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권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긴장하거나 당황하지는 않고 차분하고 진중하게 보고 있다. 또 저희는 국민을 정말 누가 위하는 건지 민생과 방역과 경제 또 사회개혁을 일관되게 이렇게 신중하면서 속도감 있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여론과 지지율을 반등시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크게 이렇게 의식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일파만파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은 정보 조사를 셀프 조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제 국민들께 안정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정세균 총리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벌백계 해서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사를 누가 할 거냐라는 건데 이게 셀프 수사냐 또는 봐주기 수사냐 아니면 정말 엄벌할 수 있는 수사냐 그리고 또 이것이 제도적 보완까지 갈 거냐라는 것에서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엄벌해서 어떤 투기 세력을 원천 차단하겠다 또 제도까지 보완해서 가겠다 이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이유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엄벌하고 또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아낼 수 있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내일
딱 이제 대선 그 예. 1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당 대표직을 이제 내려놓지 않습니까? 뭐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이제 평가를 보면 문정부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잘 수행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 반면에 뭐 떨어진 지지율을 특히 이제 7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줄곧 이제 하락세의 길을 이제 걸었는데 반등할 만한 뭐 어떤 그 좀 여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제 일부 한계에 대한 뭐 또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당 의원으로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한 8개월 가까이 이 당을 이끌어 왔습니다. 전에 총리로서 또 우리 국정을 운영해 왔고요, 당을 그렇죠? 이끌어 네. 왔습니다. 근데 우리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저는 또 그 지점에서 사실 이낙연 대표께서 속도감 있는 개혁 조치도 해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청취할 때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는데 결정을 하면 또 속도감 있게 해왔습니다. 입법 과제도 42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거기 뭐 중대재해법, 그 코로나 방역법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 2차 재난지원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까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정세균 총리께서도 이건 이낙연 대표 추경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떤 민생 문제 또 방역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해 왔습니다. 이낙연 대표 리더십이 이렇게 양철판이 불을 태울 때 갑자기 뜨거워지는 게 있고 그러나 두터운 돌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께 옆에 있으면서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네.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것이 어느 수치에 올라가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전국 농어민위원회가 지난주에 출범을 했는데 위원장을 맡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가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데 실제로 농가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농가 피해가 사실 우리 농어민이 250만 명 됩니다. 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1.5 헥타르 정도 미만이 한 80% 정도 됩니다. 소농 네.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제 농업 쪽에 이 소농들은 비과세여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실적이 잘 안 잡힙니다. 비과세 네. 되고 있는데 카드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자영업 통해서도 잘 되는 쪽이 있고 또 어려운 쪽이 있습니다. 이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쪽이 있고요. 특히 소농들 같은 경우 농업인의 한 80% 소농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이걸 집계를 잡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차 추경에 노점상 같은 경우도 집계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일괄로 노점상 같은 경우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농들 한 1.5 헥타르 미만의 소농들은 일괄 지급을 좀 검토해 달라 이런 거고 그게 어렵다면 또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상 그 학교 급식을 하는데 학교 급식 업체들은 뭐 보상을 받지만 그 야채나 원예를 이렇게 생산한 농가들은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같이 힘든 건데 여기는 못 받고 있거든요. 네. 또 꽃집은 지원을 받지만 꽃을 생산한 농가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또 뭐 겨울에 수박 농가들 뭐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에서 수박을 겨울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업종은 지원을 받지만 수박을 생산한 농가들은 사실 네. 못 받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농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세부적인 뭐 그 보완적인 그런 이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또 그 있지 않습니까? 4차 예, 재난지원금에서 농업인이 이제 제외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여권에서는 농업인을 4차 지원금 그 추가 대상에 이제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정부안에 사실 이제 농업인과 관련된 뭐 지원 예산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어떤 피해를 보상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소비 쿠폰을 한다든가 또는 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어떤 지원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간접적 제도는 있지만 사실 직접적 피해 부분이 빠져서 우리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노점상 부분은 포함됐는데 이제 어떤 소농들 부분은 또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이낙연 대표께서도 우리 홍익표 정책위원장님과 또 이낙연 대표님이 협의를 해주셨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협의를 해주셨고 또 정세균 총리 또 농식품부 장관 또 기재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하는 걸로 의지를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으로서도 또 농해수위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애결위원장, 애결위원회 또 저희 농해수위 심사 과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이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예. 그럼 이 4차 재난지원금 그 추가 지급이 어떻게 될 것 같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이번 추경에 우리 농어민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정부가 함께하고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 조치로서 이 재난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민 여러분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의원께서는 최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뭐 경비원분들이나 카페 근로자 등 대면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갑질과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어떤 갑질에 관해서는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 어떤 사업장 내에 지속적으로는 고객들로부터 인한 제3자로 인한 어떤 갑질이나 어려움 겪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근로자와 대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법안을 개정 발의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이렇게 갑질로부터 이렇게 마음의 편안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께 또는 국민들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예. 대표 발의를 뭐 여러 건을 또 하셔서 하나 제가 이제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SNS 이제 플랫폼 거래가 이제 활발한 만큼 그만큼 이제 피해를 이제 또 호소하는 이제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명한 전자상거래 이 문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또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했을 때 생각보다는 이렇게 잘못된 구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원이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지만 사실 직접 그 해당 온라인 판매 업체의 어떤 판매 대표나 판매 관계자의 정보가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판매의 대표, 개인이면 그 개인 대표자, 또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와 전화번호, 친상이 공개가 돼서 소비자들이 바로 그 업체와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실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네,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전북 김제 부안군에서 또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정말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이 자리에 빌어서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김제나 부안처럼 이제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소원은 크게는 두 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제 대개 농업과 어업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과 어업이 어떤 미래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 또 농민들의 또 어민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이런 것을 사실 이제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으로서 또 농해수위원으로서 또 역할을 해서 어떤 농어민을 살려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국가 균형 발전도 있지만 지방 소멸입니다. 대부분 농어민 지역이 지방 소멸 도시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소멸로부터 활력을 되찾는 도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후 지지율 급등,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특히 농업인 포함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